안양시 만화구 출신 국회의원 강덕구입니다. 오늘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과 관련해서 위증조작 진술규명 전국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검찰이 김용 전 부원장 재판과 관련해서 최악의 위증교사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상을 확인하면 오히려 검찰이 진실을 외면하고 그리고 사건을 위증교사로 조작하고 그리고 언론 플레이로 재판을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 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검찰의 언론 플레이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하는 입장에선 검찰 상대로 재판을 준비하는 것만으로 쉽지 않은데 언론 플레이까지 한다면 정말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재판에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정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진실을 밝히고자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검찰이 알고도 눈 감은 진실은 무엇인지, 왜 이런 행태를 반복해야 하는지 오늘 기자회견을 보시고 언론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의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 윤석열 검찰 독재와 싸우고 있는 성북을의 민생 변호사 김성진입니다. 검찰의 정치 수사, 정적 탄압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국민은 검찰이 유동규 씨를 검사실로 불러서 압박과 회유를 한 결과 유동규 씨의 진술이 급격하게 변화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유동규 씨의 진술에 근거해서 김용 사건의 제1심 재판부는 그 말을, 그렇게 급격하게 변화된 진술을 그대로 증거로 인정해서 유죄 판결의 근거로 삼고 말았습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항소심에서 제대로 된 판단으로 바로잡힐 것이라고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은 유동규의 진술 조작에 이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김용 사건 위증교사 사건을 새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용 재판에서 증인인 이모 씨가 위증을 했다. 그리고 그 위증을 이재명 캠프 관계자 2명이 조직적으로 교사를 했다라는 허위 사실을 만들어내고 이를 언론에 열심히 공표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위증을 교사하였다고 주장하는 두 사람은 그 변론에서 실무자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한 일은 증인에게 과연 이런 사실이 있는가라는 것 정도를 물어보고 이를 확인하는 작업을 한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를 위증교사라고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증인 이모 씨는 증언 당시 자신의 주관적 기억에 그대로 맞춰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위증이 되려면은 나중에 그 진술이 객관적 진실과 어긋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위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증인 이모 씨를 위증죄로 구속시켰다고 압박했습니다. 증인 이모 씨는 그래서 처음부터 위증했다는 식으로 자신의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 검찰은 증인 이모 씨를 더 압박해서 그 실무자들이 위증을 교사했다라는 식으로 허위의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위증조작 진실규명 전국연대는 이러한 검찰의 위증조작 사건을 정적 괴롭히기 정치수사로 규정합니다. 정적 탄압을 위한 부당한 수사는, 그리고 이를 기정사실화하는 언론 플레이는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검찰은 김용 사건 위증조작 언론 플레이를 당장 중단하라.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검찰은 김용 재판에서 위증이 있었고 그 위증에 이재명 캠프 관계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하여 위증교사를 하였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하였다. 검찰에 의하면 김용 전 부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되자 이재명 캠프 관계자였던 박모 씨와 서모 씨가 주변 인물들의 알리바이를 모은 다음 검찰이 금품수수 일자를 2021년 5월 3일로 특정하고, 그렇게 하자 이 날짜에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 씨와 전 경기도 에너지센터장 신모 씨가 만난 사실을 이용해 이 자리에 김 전 부원장도 있었다는 식으로 알리바이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검찰의 위증 조작이며 그 위증 조작을 기정사실화하는 언론 플레이에 불과하다.
검찰은 사건의 진실을 조작하여 김용 사건 변론의 실무자에 불과한 박모 씨와 서모 씨 두 사람이 증언할 사람에게 사실관계를 문의하고 확인한 역할을 한 것을 가지고 위중교사를 꾸며내어 구속까지 하는 탁월한 창작 능력을 발휘한 것이다. 검찰이 위중교사로 조작하여 언론 플레이하고 있는 사건의 실체는 다음과 같다. 김용 전 부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직후인 2022년 12월경 김용 전 부원장 측은 김용 전 부원장의 일정을 모두 확인하면 김용 전 부원장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범죄 일시인 2021년 4월경부터 2021년 6월경까지 사이의 김용 전 부원장의 행적을 김용 전 부원장과 함께 활동했던 사람들을 통해 확인해 보기로 하였고 박모 씨 및 서모 씨는 이에 따라 김용 전 부원장의 지인들로부터 김용 전 부원장과 함께 있었던 일정들을 취합하였다. 공소사실을 특정하라는 재판부 요청에 따라 검찰은 김용 전 부원장이 처음 1억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은 2021년 5월 3일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이에 김용 전 부원장 측은 이와 같이 2022년 12월경에 이미 수집하여 놓았던 5월 3일의 일정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 신모 씨라는 사람이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원장인 이모 씨 및 김용 전 부원장과 당일 미팅을 한 것으로 자료가 수집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변호인단에서는 박모 씨, 서모 씨 두 실무자에게 위 5월 3일에 김용 전 부원장을 만났다고 하는 신모 씨 및 이모 씨 두 사람에게 연락을 취하여 당일 김용 전 부원장을 만난 것이 사실인지 사실이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만났는지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였다. 신모 씨 및 이모 씨는 박모 씨, 서모 씨 두 사람에게 5월 3일 김용 전 부원장을 경상원에서 함께 만난 것이 사실이라고 확인하여 주었고 이모 씨는 그에 대해 본인이 스스로 증언까지 해주겠다고 하였다. 김용 전 부원장 변호인단은 현재도 이모 씨가 신모 씨와 함께 김용 전 부원장을 만난 것을 사실이라고 믿고 당시 증언을 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변호인단의 담당 변호사조차도 이모 씨와 직접 통화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박모 씨 및 서모 씨를 통해서도 이모 씨가 김용 부원장을 만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전해왔으므로 변호인단도 이모 씨를 증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모 씨는 증언하기 전 자신의 5월 3일자 핸드폰 일정표상 만난 사람의 김용 이름을 임의로 기재해 넣는 우를 범하였고 그것을 법정에서 제시하였다. 당시 재판부는 일정표가 들어있는 이모 씨의 핸드폰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모 씨는 다른 자료가 열람되는 것이 두렵다는 이유로 꺼려하였는데 이에 대해 변호인단에서조차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니 빨리 제출하라고 독촉하기까지 하였다. 증언이 있은 재판이 끝나고 변호인단에서 서모 씨를 보내 다시 한번 이모 씨에게 핸드폰을 법원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그때 서모 씨가 이모 씨를 만나고 난 후 완전히 당황한 얼굴로 돌아와 이모 씨가 법정에서 제시한 핸드폰 일정표에 사실은 김용이라는 이름을 임의로 기재해 넣었다는 사실을 전해왔고 변호인단은 당황함을 넘어서 이모 씨의 무지하고 무모한 행동에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결국 2021년 5월 3일 이모 씨는 신모 씨만을 만났던 것이 객관적 사실로 드러났지만 이모 씨는 김용 전 부원장까지 함께 만난 것이라고 착각하여 증언하였던 것이었다. 검찰은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이모 씨는 주관적인 기억에 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구속 압박에 구속될 것이 두려워 영장실질신문 과정에서 위중한 것이 맞다고 인정함으로써 구속을 피하려고 한 것이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검찰은 이모 씨에 대한 압박수사를 계속하였고 그 결과 이모 씨는 자신의 주관적 기억에 따라 김용을 만났다는 법정 증언을 실제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과정에서 그 진술을 뒤집어 박모 씨 및 서모 씨가 부탁하여 자신이 위중한 것이라고 거짓 진술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와 같은 검찰의 위증 조작은 상식을 벗어났다. 박모 씨 및 서모 씨는 나이도 이모 씨보다 20살 가까이 어리고 또한 직급도 이모 씨에게 위증해 달라고 부탁할 처지에 있는 사람이 아님이 명백하다. 무엇보다도 김용 전 부원장 측에서는 당시 김용 전 부원장이 돈을 받지 않았고 그 장소에 가지 않았다는 점은 다른 증거로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모 씨에게 위증을 부탁하거나 교사하거나 할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
객관적인 사실 자체가 그러하고 조금만 제대로 수사를 해보게 되면 이러한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진실을 외면하고 마치 김용 전 부원장 측에서 조직적으로 위증을 교사하였다는 듯이 언론 프레이를 펼치며 무고한 실무자 2명을 구속까지 하였다. 구속된 위 실무자 2명은 너무나 억울해하며 박모 씨는 현재 부당한 수사에 항의하는 단식 투쟁을 하고 있고 서모 씨는 공황장애가 발병한 상황이다. 김용 전 부원장이 5월 3일에 검찰이 주장하는 장소에 간 사실도 없고 그래서 실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은 항소심에서 더욱 명백히 밝혀질 것이다. 또한 구속된 2명의 위증교사 사건도 재판 과정에서 그들의 무고함은 충분히 판명될 것이다. 그러므로 검찰은 총선을 앞두고 벌이는 언론 프레이 그리고 이를 통한 사건의 창작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24년 1월 24일 위증조작 진실규명 국민연대 김기영, 김기표, 김문수, 김성진, 성준우, 오동현, 이희성, 이문태